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면 그동안 언택트 주도장에서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주목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목할 만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케미칼 업종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그림에서 보시는 케미칼 예.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6개 분야의 그런 소비 산업이 나오겠는데 케미칼 산업은 원래 보면은 이제 그 앵커님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이제 한 8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여기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전기전자에도 들어가고 의약품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합성 고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식료라든지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산업이 케미칼 업종이고요. 원래 네.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는데 한 30일 정도 걸리지요.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와서 이제 끓는 물로 끓여버리면은 휘발유라든지 경유가 나옵니다. 휘발유 경유가 나오고 이제 LPG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 성분 중에서 한 12% 되는 석유 중에서 한 12% 정도 되는 거를 열로 가하게 되면은 저렇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케미칼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로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흔히들 미국 같으면 쉘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 가스에서 만들어서 이런 화학 산업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앵커님도 테슬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제 석유 산업이라 하면 정유와 화학 산업인데 정유 쪽은 휘발유 경유 산업인데 네. 이제 그게 전기차에서 많이 이렇게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잠식되고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케미칼 산업은 휘발유 경유 산업이 아닌 모든 소재의 작용, 모든 소재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 산업을 케미칼 산업이라 말씀드리고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올드한 그런 전통 산업이 아니고 흔히들 보면 전기차 소재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반도체 소재라든지 의약품 예.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넓게는 백신까지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케미칼이라고 해서 기존에 왜 예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차화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화학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수많은 경기 민감주 중에 하필이면 케미칼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케미칼이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의미시군요. 그렇죠. 옛날에 예. 보시면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화정이라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들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기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좀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2007년 이전에 성황을 했던 차 화정 중에서 화학 같은 경우, 즉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조 원가가 다른 이제 친환경 소재로 더 친환경 소재로 개발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낮은 제조 원가로 인해서 경쟁력이 살아 있고요. 향후에도 살아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케미칼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뭔가 제조업의 그 원료로도 쓰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역시 업황도 좀 회복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1분기는 좀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2분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 케미칼 업종의 그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요가 지금 아직도 안 좋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심리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케미칼 산업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때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가 2분기 때 또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익이 이게 기대 대비 많이 나온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그러니까 케미칼 제품의 대표 제품이라 하는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이 흔히들 보면 우리가 커피 먹을 때 보면 플라스틱 용기에도 들어가고 네네. 비닐봉지에도 들어가고 모든 범용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제일 위에가 이제 에틸렌인데 제품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은 밑에가 국제유가인데 그 차이가 마진이 그 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0년 4월까지는 뭐 이렇게 제품 가격하고 그 마진차 그 변동폭
변동폭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네. 뚝 떨어져 버렸죠. 자,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어떻습니까? 마진이 그 2020년 4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제품 가격하고 원료가 한 $200였는데 지금 현재 $400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확대된 건가요? 예, 마진이 네. 확대. 마진이 확대는 곧 그 이익의 확대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게 그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2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려면 경제 활동, 경제 회복이 좀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결국엔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연내 나오느냐 마느냐 얘기도 많고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당사의 견해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백신이 연내 출시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내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70조 기업이 백신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그 백신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왜 그럼 높다고 보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은 WHO 기준으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1등하고 3등 기업은 중국 기업이고 2등 기업 같은 경우는 영국 기업입니다. 한 190조짜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국 기업과 미국 기업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항체 예를 들면은 흔히들 보면은 290조짜리가 발표한 중화항체 결과인데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네. 알겠지만은 빨간색 두 개가 보면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끝에가 뭐냐면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일단 사람이 극단적으로는 사망할 수도 있고 네. 회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체가 형성되거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이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증식을 못하게 하죠. 그렇죠. 자, 그걸 이제 면역이 생겼다, 항체가 생겼다, 중화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저렇게 3번처럼 환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망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런 환자하고 그러면 인류가 개발한 290조짜리가 개발한 그런 예를 들면은 그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백신을 투여해 본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제 투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10 마이크로그램하고 3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를 해보니까 지금 막대 그래프 보시면 돼요. 저 막대 그래프 보면 한쪽에 1번과 2번 같은 게 막대 그래프가 3번보다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초록색. 예. 그게 말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초록색이 높다는 건 뭐냐면은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는 290조짜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저기 결과를 놓으면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움직였죠. 네. 자, 저런 결과가 이제 그런데 저 결과가 뭐냐면은 1상과 2상의 결과입니다. 예. 자, 3상은 이제 대규모 임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흔히들 보면은 2상 정도에서 백신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 결과가 3상에서 그대로 발현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4개 기업 정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데 저 결과가 3상에서 발현된다면 충분히 연내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내 백신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경기 민감주 그 가운데 화학주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그 업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 10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대표님께서는 지금 화학주가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예. 수요 측면에서 세 가지 요인이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저희들 보면은 미국 정책 금리와 이런 케미칼 주식의 주가를 그려보면은 그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붉은색이 케미칼 주가입니다. 자, 네. 앵커님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미국 정책금리 수준입니다. 자, 보면은 2004년에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정책금리를 1%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1%로 내렸을 때 제일 좌측인데요. 어떻습니까? 붉은색 그래프가 올라가지요. 네. 자,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책금리를 급하게 내렸고 경제를 부양하기 시작하면은 케미칼 주식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09년을 보면은 미국의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11년도에 보면 케미칼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자, 2008년, 2009년 다음에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자, 10년 만에 미국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을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1차, 2차, 3차, 5차까지 지금 경기 부양이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의 대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게 차 화장 중에서 차와 정은 공격당하고 있지만 화학은 제조 원가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낮은 원가, 그다음 신성장 산업,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2008년의 대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케미칼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뭔가 그 업종 선택이라든지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SK케미칼 같은 경우 국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케미칼 전통 산업이 아니라 바이오 쪽까지도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또 얻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그 케미칼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그 석유 메이저 같은 경우, 오일 가스 쪽 같은 경우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마이너스 38% 정도 투자비를 줄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크게 호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급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둔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되고 있고, SK케미칼 말씀드렸는데 화학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은 지금 현재 여태까지 했던 전통 산업에서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신성장 산업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미국 주가 중에 이틀 전에 이스트만 코닥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350%가 올랐는데. 와, 하루아침에요. 예. 그게 뭐냐면 이스트만도 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전통 정밀화학 산업에서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API 산업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흔히들 보면 케미칼 주식에 이런 주식을 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케미칼 쪽에서 돈을 벌고 있고, 두 번째 신성장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무에 있어서 특수 고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태양광 쪽 소재라든지, 그 두 개를 같이 겸용하는 게 더 예를 들면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지금 케미칼 업종을 봐야 되는지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